오늘 밤 경기장에는 14,424명의 관중이 찾아주셨습니다. 나짐 사디코프와 니콜라스 모타 선수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두 선수는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총 타격수는 98대 84, 헤드샷은 65대 6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라운드에서만 두 선수가 총 159개의 타격을 주고받았다는 점은 2라운드 만에 경기가 끝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말 놀라운 페이스였습니다. 모타 선수의 마무리 콤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약 75개의 펀치를 퍼부었죠. 오늘 밤 두 선수에게 각각 1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두 선수 모두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두 선수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데이나, 아제르바이잔에서 멋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오시기 전과 후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 코치진, 스태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이곳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계약 전에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와보니 도시는 아름답고 호텔도 훌륭하며 음식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마이클 비스핑은 매일 밤 아내에게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휴가 때 다시 올 계획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어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고 매우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나짐 사디코프와 니콜라스 모타의 경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경기 페이스가 엄청났죠. 두 선수는 서로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1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오늘 밤 이 보너스 상금을 지급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타 선수가 1라운드에서 받은 펀치 세례는 엄청났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지를 보여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경기 전체를 고려해 볼 때 두 선수는 분명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칼릴 라운트리의 경기력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는 5라운드까지 경기를 이끌며 전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자질을 증명했습니다. 페레이라와의 경기 이후 저는 그가 진작 더 높은 랭킹에 올라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우 치밀한 경기 계획을 세웠고 초반에 상대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남은 경기 내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영리하고 견고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 칼릴 라운트리가 타이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번 승리 이후 그는 타이틀 경쟁에 합류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UFC 역사상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쿠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곳 관중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항상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어디든 진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곳 관중들은 정말 열정적이었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대회 전체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합니다. 이곳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곳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나짐 사디코프 선수가 그 경기력으로 랭킹 15위 안에 들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여러분, 언론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고향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고 강력한 상대와 맞섰습니다. 두 선수 모두 상당한 대전료를 받았고 그의 랭킹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바쿠 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카자흐스탄에서 UFC 대회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흥미로운 점은 제가 뉴욕에 갈 때마다 카자흐스탄 분들을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특히 센트럴 파크 근처에서요. 저희는 그분들을 언제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센트럴 파크에 가면 카자흐스탄 분들이 사방에서 저희를 반기며 다가옵니다. 그들의 열정에 정말 감동받습니다. 언제쯤 방문하게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카자흐스탄을 찾을 것입니다. 미크티베크 오롤바이 선수의 기무라 경기는 어땠나요? 보너스를 받을 만하지 않았나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수가 무려 10파운드, 약 4.5kg나 감량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 선수가 제게 다가와 언젠가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체중 조절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10파운드 이상 체중을 초과하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데이나, 며칠 전에 올림픽 레슬링 선수인 압둘라시드 사둘라에프와 하빕 선수가 대화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UFC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훌륭한 레슬러들이 많습니다. 압둘라시드 사둘라에프가 스타 선수라는 건 알지만 레슬링 실력이 항상 종합격투기 실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빕이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UFC 러시아 공동 창립자인 기릴 미트리에프는
2025년이나 2026년에 러시아에서 UFC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쯤이면 UFC가 러시아에서 개최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키릴 미트리에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그는 러시아 대 미국 UFC 국가 대항전을 제안했습니다. 국가 대항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존 존스에게 톰 아스피날과 싸우거나 헤비급 타이틀을 반납하도록 2주간의 시한을 주었습니다. 존 존스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벨트를 박탈하여 헤비급 체급을 활성화하는 것 중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존 존스가 어젯밤 저희에게 연락하여 공식적으로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톰 아스피날이 이제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프란시스 은가누가 마음을 바꿔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UFC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귀를 고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프란시스에 대해 알게 된 한 가지는 그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비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며 솔직히 말해서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모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톰 아스피날이 공식적으로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으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서 그와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존 존스나 아르만 사루키안 같은 UFC 선수들이 태국에서 촬영된 리얼리티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UFC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선수들은 여가 시간에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쇼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시청자 수가 많다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UFC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가 타이틀을 놓고 찰스 올리베이라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며 올리베이라를 실제로 이긴 아르만 사루키안과는 왜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완벽한 매치업입니다. 아르만 선수는 다음 타이틀 도전권을 가진 주요 경쟁자이자 백업 선수입니다. 지난번 아르만 선수의 경기를 보셨듯이 그는 백업 선수로서 라스베이거스에 와서 체중을 맞춰야 합니다. 그 후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벨라루스에서 온 팬이 바쿠에서 회장님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했던 벨라루스 선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수가 UFC와 계약하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선수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유명 선수들을 이겼다면 매치메이커들은 이미 그에 대해 알고 있거나 직접 경기를 봤을 것입니다. 새로운 TV 중계권 계약이 체결되면서 컨텐더 시리즈 경기 수가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선수들은 꾸준히 활동하고 계속 승리하며 유명 선수와 싸워서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컨텐더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선수를 만나고 싶다는 문에 전화가 하루 종일 제 사무실로 걸려왔지만 저는 그 선수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답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 마카체프 대 잭 델라 마달레나의 경기는 언제쯤 발표될까요? 경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두 번째 경기였던 타기르 울란베코프 선수와 아자트 막숨 선수의 대결에서 많은 분들이 심판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세 경기 중 2번이나 패배한 아자트 막숨 선수의 경기력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심판의 판정은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수가 부당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저희는 보통 그 선수가 승리한 것처럼 대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선수들을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PGF 선수가 승리하며 복귀했습니다. 저스틴 게이치 선수와 같은 상위 랭커와 언제쯤 다시 맞붙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경기에 나서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만 PGF 선수의 컨디션과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다음 경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아마도 더 높은 랭커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프리아가 170파운드 웰터급에서 이슬람 마카체프와 대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리아가 웰터급으로 올라가 이슬람과 싸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에 승격한 만큼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의 의중도 중요하고요. 두 선수 모두 분명히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 존스와 톰 아스피날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존 존스가 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헤비급 체급의 진행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후회하십니까? 존 존스가 이룬 업적을 고려한다면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톰 아스피날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톰 아스피날은 항상 놀라운 투지와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어디서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훌륭한 헤비급 챔피언이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